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단원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1. 가족과 가정, 가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 변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가족, 가정, 가구가 되겠고 2번에서의 키워드는 가족의 구조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수업에 임하도록 합시다. 이번 단원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가족, 가정, 가구.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지요? 비슷한 느낌이 드는 단어들일 텐데요. 이 단어들은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기록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설명하면 좋을지 잠시 영상을 멈추어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적어보세요. 적은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여 이어서 보기 바랍니다. 잘 적어 보았나요? 그럼 사전에는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까요? 가족이란 결혼과 혈연, 피혈 인연연, 피로 인연이 맺어진 관계를 뜻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다. 즉, 혼인관계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었죠. 자녀를 직접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입양가족,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가족, 부부 중 한 명이 사별이나 이혼 후 다시 결혼을 한 재혼가족, 그 외에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 정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모두 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대에는 가족의 의미가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구글에서 가족을 검색하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볼까요? 어떤 사진들이 보이나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족이라고 정의해왔던 전통적 의미의 가족 모습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3세대 가족 사진들도 보이고요. 그렇다면 20년 후에 구글에서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어떤 사진들이 검색될 것 같나요? 강아지, 고양이 또는 로봇이 함께하는 사진도 검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이미지들이겠죠? 구글 트렌드에서 가족이라는 단어와 강아지, 고양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파란 선은 가족, 노란 선은 고양이, 빨간 선은 강아지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오늘날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딩펫족, 펫팸족이라는 단어들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한데 이 단어들은 추후 활동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은 가족,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서 하는 의식주 소비 생활, 그리고 환경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가정 두 단어 중 어떤 단어가 더 포괄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죠. 가정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가족은 가정에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가족과 가정의 차이를 알아보면 가족은 가족 구성원에게 초점을 두고 가족 간의 구조와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가정은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생활, 그리고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다음은 가구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란 혈연에 관계없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가족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기 때문에 가족과 가구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학, 직장 등으로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가족원이 아닌 사람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가족과 구별하여 가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형, 그리고 나, 총 4명인데 형이 직장으로 인해 따로 살아서 이 집에는 3명이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3인 가구라고 부릅니다. 형은 혼자 살고 있으니 1인 가구라고 부르고요. 가구의 개념은 가족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주로 통계청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세아릴 때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나요? 가족, 가정, 가구라는 단어를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동생 이렇게 4명, 4인 가구입니다. 우리 가족은 평소 대화를 잘 나누는 화목한 가정이지요. 얼마 전 친한 친구가 1년간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되면서 5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잘 됐나요? 예시를 보면서 각 단어 의미를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구원 수의 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인 가구부터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1980년에는 4.8%, 2010년에는 23.9%로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5인 가구는 20%에서 6.2%까지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1990년 이후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의 유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5인 가구와 1인 가구의 변화 비율을 포함한 것이 가장 아래에 있는 하늘색 선, 즉 평균 가구원 수입니다. 1980년에는 한 가구에 4.5명이 함께 살았다면 2010년에 와서는 한 가구에 2.7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족 구성원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첫 번째로 핵가족화, 두 번째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 수의 감소, 세 번째로는 독신 가족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세대 구성의 변화. 그렇다면 세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대란 30년을 한 단위로 하는 연령층을 이야기합니다. 1세대란 부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2세대는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 3세대는 부부와 미혼 자녀, 그리고 부부의 부모 세대까지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1세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세대와 3세대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이긴 합니다만
1세대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세대 가구는 왜 늘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노인 가족의 증가. 두 번째, 무자녀 가족의 증가. 그리고 세 번째, 독신 가족이 증가하면서 1세대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족 세대가 단순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는 확대 가족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생활 양식의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이혼과 재혼의 증가, 국제 결혼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PPT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죠. 하얀색 글자로 된 가족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가족 형태일 것입니다. 노란 글자로 된 가족 형태는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 가족 형태인데요. 노란 글씨의 가족은 어떤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늘 스스로 검색하는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노란 글씨로 된 가족 형태 중 세 가지를 골라서 내가 그 형태의 가족으로 산다면 느끼게 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하여 적어보도록 합니다. 가족 간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아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다르다고 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알고 있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